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농작물 재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챕터 3장이 되겠네요. 전체 우리 챕터는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3장 안에 우리가 농작물 재에 대한 게 다 들어있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4장에 우리가 가축 재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제도의 내용 안에서 거의 우리가 시험이 출제가 다 되었죠. 1과목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사실 여기에 다 있고요. 가축 부분 15점짜리 출제가 되었었고 나머지 우리가 보험의 이해 부분에서 얼마 출제되었죠? 한 20점 정도 배점 출제가 되었죠. 가축 빼버린다고 한다면 10점이었고요. 그죠? 그 대입금 문제를 뭐 가축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거기가 10점이 될 거고 대입금 문제를 보험의 이해로 본다고 한다면 보험의 이해에서 20점이 출제된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특성 및 필요성에 관해서는 5점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여기 안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고요. 1과목은 주로 뭐 서술형이나 단답형 문제가 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뒤엎고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을 바탕한 계산 문제. 특히 1과목에서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인수 제한 내용들, 그리고 뭐 지금 자기부담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보험료 문제가 실은 뭐 30점이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편으로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전산으로 해서 농협에 처음에 인수할 때 그 보험가입 금액이 결정되고 보험료는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문제를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건 참 해석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보험료가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벼보험료 산출과 적과전 종합위험 보험료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각각 15점, 15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은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보험료 부분이 그 두 개밖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은 또 응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보험 가입 금액 산출하는 거 그것도 좀 잘 봐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이 틀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다 틀어지죠. 그냥 우리가 항상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5점, 5점, 5점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결정을 하죠. 가입 상량 곱하기 뭐 기준가격이라든지 뭐 표준가격이라든지 가입 가격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어야만 두 번째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고 피해율을 산정해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어지는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틀려버린다라고 한다면 2번,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다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요. 농작물 재보험 제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농작물 재보험의 상품 내용에 관한 부분들이 되겠고 생각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죠? 많아서 요거 좀 자세하게 보고 가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뒤에 가면 이제 각각의 이제 가수 상품이라든지 뭐 농작물이라든지 밭작물에 들어가서 좀 더 세세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더 있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둘러보는 게 농작물 재보험 제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각각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여기 한 곳에 퉁쳐놨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암기하기도 좀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먼저 제도 일반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 일반은 앞에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법 앞에 특성과 필요성 할 때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별로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실시가 되었는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엄청난 그 피해가 규모가 대규모성으로 일어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처하기는 힘들고 그죠? 국가에서 전체를 다 대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농업재해보험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보험이죠.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죠? 자연재해 대책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 가지고 굳이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이제 제처음에 이제 도입된 거는 처음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했죠. 언제? 1999년 그 8월 태풍 올가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피해 이후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2001년도에 도입됐다고 돼 있네요. 2001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자 주로 자연재해였어요, 그죠? 자연재해 처음에는 자연재해만 시작했고, 그다음 사과, 배 두 품목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했네요. 처음에는. 자 농작물 재해보험법이었다가 농업재해보험법으로 바뀌는 거는 그죠? 바뀌게 되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농업재해보험법으로 바뀌게 되고, 자, 내용, 법령은 세 가지죠.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우리가 1차 시험에 이 과목에 있는 내용들이고, 보통은 시행령이 있으면 뒤에 규칙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재해보험 같은 규칙은 없죠.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있고요. 그 외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2001년에 제정이 되었네요. 제정이 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법은 자 사과 배로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늘어나네요. 쭉 늘어났습니다. 쭉.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태풍들, 우리 올가 외에도 뒤에 있죠. 루사, 그리고 우리 매미 기억나시죠? 매미 태풍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던 태풍이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이제 막대한 자연재해 이런 태풍들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보험사가 바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민영 보험사들이 엄청난 손해율을 보게 되니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국가가 다시 이 원보험사,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계약자가 있고 보험을 드는 것을 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원보험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험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원보험사를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원보험사도 다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국가가, 즉 정부가 정부로 재보험을 들게 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 그 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그 시기는 2005년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약자가 있고 우리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업자 NH농협선보죠. 선보가 있고, 그다음에 원보험사 NH농협선보는 다시 어디에 정부의 재보험을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2014년도에 위험 정도에 따라서 손해율이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더라. 이 위험 정도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했지만 그 조금 세분화해서 이것도 품목별로입니다. 위험 정도를 구분해서 손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됐고요. 손해율은 지금 할인은 30%까지 할증은 50%까지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분담하는 손익 분담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이제 손해율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할증을 높이겠죠. 결국은 이 손해율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보험료를 냈어요. 재해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보험료 분의 보험금 나누기 보험료가 됩니다. 이게 손해율이고요. 자, 나는 보험료를 50만 원 냈는데 보험금을 나는 100만 원치 타갔어. 그러면 손해율은 50%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손해율을 이제 이거 산출하고요. 내가 보험료를 나는 뭐 반대로, 그죠? 나는 100만 원 냈는데, 그죠? 보험금은 50만 원밖에 안 타갔어.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높게 나오죠. 반대로 150%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해율은 보험료 낸 것에 비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라고 하면 할증을 물게 되고요. 자, 보험료를 낸 거에 비해서 보험금을 적게 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할인이 들어가는 요런 이제 제도 방식을 도입해서 그대로 이게 보험료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 부분도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자,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 운영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보험을 딱 주관하는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림부죠. 농림부고, 농림부에서 이거를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금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농금원의 이제 농금원에서 다시 이제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시행하는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보험사업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농림부, 농공업은 재해보험사업자. 이 재해보험사업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NH 농협손보가 되는 거예요. 농업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운영의 주체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처는 축산식품부더라. 사업 시행기관은 농업정책보험,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인이더라. 시행기관은 재보험사업자더라. 재보험사업자는 NH 농협손해보험이더라 라는 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재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더라. 법령에 관계된 건 다 요 주관부처에서 다 합니다. 자, 보험료 및 운영비,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하더라. 그리고 총괄하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네요. 농업정책금융원입니다. 이거를 결국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그럼 어떤 거를 하느냐? 농금원은 재보험 사업 관리 감독, 전체 관리 감독 여기서 합니다. 일을 하는 거는 재보험 사업자지만 그 일을 관리 감독하는 거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더라. 재보험 상품 연구, 보급, 그죠? 재 관련 통계, 그다음에 통계 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이런 것들도 다 농고문에서 하고요. 손해평가 인력 육성, 그다음에 기법 연구 개발 및 보급, 그죠? 이런 것들 손해평가 우리 그 인력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합니다. 그다음 재보험 사업 약정 체결 관련 업무,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손해평가사나 손해평가 인력에 관한 건 전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기금 있죠. 재해보험기금 관리, 운영 업무들도 실은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지만 관리기관이 농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에서 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기관인 재보험사업자입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실제로 보험상품 개발하는 일들을 하겠죠. 개발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맞나요? 그다음에 손해평가, 실제 손해평가는 재보험사업자가 합니다. 하지만 말은 재보험사업자가 하지만 재보험사업자가 다시 위탁하죠. 누구한테? 손해평가 법인이라든지 우리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손협, 농구원, 그 비영리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평가사들이 되겠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그죠?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손해평가를 하게 하죠. 보험금,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재해가 나서 피해율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피해율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실제적인 운영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죠. 우리가 농협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협체 NH손보에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인에 관한 거 있죠. 우리가 손해평가 인력이라든지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이라든지 손해평가 기법 연구 개발 이런 거는 농고문에서 하지만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재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손해평가인에 관한 것은 재보험 사업자가 합니다. 자, 쭉 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도 있고요.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소속으로 해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실시합니다. 이 운영이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어디에 다 나오냐면 우리 1차 시험 2과목안에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단답형, 우리 1차 시험은 다 단답형이잖아요. 단답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는 거야. 그 차관을 포함하여 몇 명 이내 이렇게 시험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냥 차관이 위원장이구나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심의에서 하는 거 어떤 건지 볼게요. 재보험 목적물을 선정하는 거. 목적물이 보험 목적물이죠. 자, 보상하는 재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하는 재해 범위가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해, 하재, 종합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화재도 있고 그래요. 그 재해 범위를 산정하는 거. 그다음에 재해보험 사업 재정 지원,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됐나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는 거 손해평가사 자격 시험 있죠? 시험의 관리 실시나 관리에 대한 거는 업무 누가 하냐면 우리 아시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어디서 하냐? 한국산업인력공단회사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 시험 주최하는 그 기관이에요, 그죠? 주최하고 관리하는 공간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더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접해봐서 아시죠? 자, 그럼 구직한 것만 기억하세요.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시행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자는 NH농협선보가 되더라. 그것을 전부 이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되겠고 그 안에 다시 자격시험이나 관리에 대한 손해평가사의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되더라. 굵직굵직한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거는 제일 처음 첫째 시간에 우리 손해평가사에 관한 거 전체적인 걸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우리 지금 기본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처더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기관이더라. 자, 여기서 재해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약정하고 자, 같이 보조금을 운영하고 보조금, 보험료를 주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요. 다 여기서 합니다. 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시행기관은 재해보험 사업자더라. 재해보험 사업자도 다시 위험하니까 재해보험을 들 수 있더라. 어디에? 국가, 정부에도 들 수 있고 국내의 민영보험사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대부분 국가에다가 재해보험을 든다고 했죠. 자, 보험료 운영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재보험료, 재보험금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보험가입자가 계약자가 되겠죠. 계약자는 누구한테 보험을 들어요? 재보험사업자한테 보험을 듭니다. 자, 보험을 들면서 우리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고요.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보험사업자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게 됩니다. 자, 그 피해율을 산정하고 손해조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 재해보험사업자지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직접적으로 다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재해보험사업자가 또 위탁을 해요. 누구한테?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들, 손해사등사 이런 분들한테 뭐예요? 손해평가사 업무를 위탁하죠. 자,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들은 조사를 대신 나가는 거죠. 나가서 우리 현지 조사를 하고 나면 손해평가 조사, 즉 결과 현지 조사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재보험사업자한테 제출해요. 재보험사업자 제출하면 누가 우리한테 수당을 줍니까? 재보험사업자가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죠. 그 외에 뭐 기관들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도 있고 기초서류들을 확인하는 금융감독원도 있더라. 이러한 운영체계로 인해서 농작물 재보험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굵직굵직한 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예기인데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 계약자 먼저 볼게요. 계약자 및 가입 자격 요건이 있네요. 자, 계약자에 관한 것은 우리 단답형 문제로 출시된 적이 있긴 합니다. 예전에 용어 통칙에서 자, 어떤 사람을 그럼 계약자라고 하는가? 이 사업 대상자의 계약자라고 하는가? 자,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지역이 전국인 것도 있지만 농작물 재배는 전국이 아닌 것도 있어요.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붙냐면 사업 실시 지역이어야 됩니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작물. 우리 보험 대상 작물은 모든 우리 농작물이 다 보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되는 대상물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도 되지만 법인도 됩니다. 우리 농업 법인들 많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래서 이런 법인들도 됩니다. 개인만 되는 거 아니고 법인도 된다는 거.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입니다. 재배하는 자. 계약자는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되더라. 가입자 자격 및 요건 한번 볼게요.
자, 농작물 재보험 가입 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거 임의 보험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보험 가입하는 거 필수로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죠. 농작물 재보험은 내가 그냥 선택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의 판단하에 내가 가입하는 임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농작물 재보험이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돼요. 내가 감자를 고랭지 감자를 심으는데 고랭지 감자를 요 경상도에서 심는다. 안 됩니다.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에 있으면 가능해요. 이것처럼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보험 대상 농작물도 무조건 다 가입을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일정 정도 어느 규모들이 있어요. 그 규모를 만족해야만 가입을 시켜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종의 뭐 이런 거죠. 너무 이제 보험 가입금을 적게 가입한다든지 또는 면적을 너무 적게 가입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도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배워갈 거예요. 그 일정 정도의 요건, 그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이걸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 이건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고 있죠. 정부로부터도 받고 지자체로도 받고 보험료 지원들을 받아요. 이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책 자금이어서 이 보험금 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또 조건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되더라. 우리 시골에 가면 왜 농업 경영체 등록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입 자격에서 가입 자금에서 무조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입 자격은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고 일정 규모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되는데 보험료 지원까지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조건이에요. 보험료를 지원받는 조건. 자, 그러면 과수, 논, 밭작물, 버섯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게 과수, 논, 밭작물, 버섯하고 농업용 시설물을 이걸 분리를 해놨냐면은 안에 앞에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과수나 논작물, 밭작물, 버섯, 그러니까 버섯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농업용 시설물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원예시설이라고 한다면 원예시설 안에서 키우는 것을 원예시설 작물이라고 하고 버섯 재배사 안에서 키우는 것은 버섯이라고 하죠. 시설 작물은 조건이 다르지만 버섯은 좀 다른 거예요. 버섯은 볼게요. 시설 작물 따로 구분되어 있고 버섯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사업 실시 지역에서 뭐 보험 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요거를 지금 그대로 풀어놓은 거죠. 품목별로 나눠가지고. 됐나요? 자, 사업 실시 지역에서 뭐 보험 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가입 자격 및 요건을 적으시오라고 과수작물이에요 라고 한다면 요 내용을 그대로 적으셔야 해요. 사업 실시 지역 키워드, 보험 대상 농작물 키워드, 일정 규모 이상 키워드. 그다음에 경작도 키워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 여기는 빠지는 게 하나도 있었으면 안 돼. 다 들어가야 되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 작물입니다. 농업용 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예 시설들이에요.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는 연동 하우스도 있고 단독. 단독 하우스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떨어져서 있는 거. 이렇게 한 단독 하우스. 연동 하우스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붙어서 있는 거 있죠. 이걸 연동 하우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유리 시설처럼 이렇게 유리 시설 된 거 있죠. 유리 하우스. 유리온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하고요. 농업용 시설물이 처음에 우리 용어할 때 배웠었죠. 이루어진 거 구조체와 피복제,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농업용 시설 중에는 구조체,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고 했죠. 자,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 작물은 좀 다르네요.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 결국은 요거 원예 시설 요거예요.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단동 하우스냐, 연동 하우스냐, 유리온실이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 재배용 하우스 내에서 작물을 이 하우스 내에서 작물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용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 및 시설 작물은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노지가 우리 아시죠? 그냥 우리 밖에서 키우는 거. 노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진짜 이 농사를 글로 배웠어요. 노지라고 해서 노지 길가에서 키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노지는 이슬로자 씁니다. 이슬로자. 이슬을 맞고 밖에서 크는 것들, 키우는 것들을 노지 작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실제 시설 작물, 요 농업용 시설물 안에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작물을 어느 정도 이상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과수, 노음, 밭작물, 버섯류 여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금액으로 나눠져요. 보통 보험가입급에 뭐 50만 원 이상이더라. 이제 금액이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100만 원 이상이더라. 200만 원 이상이더라.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 거, 100만 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 거. 대부분은 20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로 나눠지는 것들은 이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시설 재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농업용 시설물 아니어도 면적으로 가는 것들은 여기 나중에 밭작물 중에서 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사료용 벼라든지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적이 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한 이 조건들이 품목마다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로 과수, 노음, 밭작물 여기에는 이제 금액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많고요. 농업용 시설물 여기에는 면적으로 나눠지더라 라는 걸 이제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은 우리가 이미 하고 왔죠.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이렇게 있었죠. 농업재보험법.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한번 볼게요. 농림업, 축산업, 양식,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자연은 안 된다고 했죠. 이거 1차 시험에서 자연 수산업 해가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양식 수산업만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개인 또는 법인, 양식 수산업도 가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 조사는 손해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걸 양식 수산업으로 저희 조사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어쩌면 이 부분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 농작물하고 축산, 가축 가축만 저희가 지금 손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식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양식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농업재보험법에서 그죠? 요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인데 양식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리 일의 분야가 양식 수산업까지 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그 손해평가사들이 물론 채용이 되고 이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합격해서 더 배출했다 하더라도 이 일의 영역이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 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입니다.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안에 자, 보험가입자 기준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입니다.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임산물입니다. 똑같이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가축재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자여야 됩니다. 다 재배하고 가축은 사육하고 자, 소유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배해야 됩니다. 사육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라고 해서 계약자의 조건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실제 재배를 하거나 사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도 일반 사업 시행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가입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입 자격이 만족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업 실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그럼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입 자격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금액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자, 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금액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눠지고요.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우리 그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비가림 시설을 가입하는 이제 품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 그죠? 포도, 참다래, 또 뭐가 있죠? 대추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포도, 대추, 참다래가 있는데 비가림 시설 면적은 사실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건 여기 안 들어있더라고요. 우선 요거 있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한 거,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한 거, 2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이 가능한 거. 200만 원일 때 가입이 가능한 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대부분의 모든 우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상.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고추, 브로콜리 기억해 놔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논작물, 밭작물을 지금 이 과목에 배우고 있어요. 논작물 품목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벼가 들어갔어요. 보리가 들어갔어요. 밀이 들어갔어요. 밭작물에는 배웠죠. 마, 양, 고, 오, 감, 강, 착, 콩, 팥, 양배추 이렇게 배우고 왔어요. 수학감소 1대. 하지만 저희가 밭작물에서 수학감소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있다고 있어요. 그의 대표적인 것이 고추, 브로콜리, 여기 아래에 있는 배추, 무, 단호박, 당근, 시금치. 우리가 흔히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요런 것들은 이제 생산비 보장 이제 품목들인데요. 생산비 보장 품목들은 거의가 다 10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해요. 생산비 다 보장 품목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배무파, 단당시 다 생산비 보장 품목들의 밭작물입니다.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200만 원 이상인 게 두 개 있더라. 그게 뭐? 고추, 브로콜리더라.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인 거에는 고추, 브로콜리만 좀 기억을 해놔주시면 되겠어요.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100만 원 이상인데 200만 원 이상이 있더라. 뭐? 고추, 브로콜리. 그것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생산비 보장 품목은 다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50만 원짜리가 있더라. 메밀입니다. 그 외 나머지 생산비 보장 품목은 전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됐나요? 자, 보통은 다 200만 원 이상이더라. 다 기억을 하시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은 다 100만 원 이상이더라. 배무파, 단당시. 배무파, 단당시 앞머리 글자 따서 암기를 합니다. 자, 한데 50만 원짜리 이상도 있더라. 메밀. 자, 우리 밀하고 메밀하고 자, 비슷하죠? 그래서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구나. 자, 여기 있는 50만 원 이상은 논작물은 전부 50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논작물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품목 중에 하나죠. 많이 재배하고 그래서 더 낮춰져 있습니다. 가입 금액이 영세 농가들도 많기 때문에 대농도 많지만 영세 농가들도 많아서 그분들도 다 가입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입 금액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50만 원 이상입니다. 벼, 밀, 보리, 맞냐? 벼, 밀, 보리, 메밀. 메밀은 생산비 보장 방식이지만 50만 원 이상이더라. 기억해 두시고 생산비 보장 방식 다 100만 원이더라. 200만 원 이상인 거 고추, 브로콜리더라. 그럼 이거 논작물 50만 원 이상 다 됐죠. 메밀하고 같이. 200만 원 이상 다 됐고 고추, 브로콜리 기억합니다. 100만 원 이상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라고 써요. 배무파, 단당시. 이때 시금치는 원예작물에 시설 안에 있는 원예작물에도 시금치가 있기 때문에 노지 밖에서 키우는 시금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 들어온 것도 있죠. 옥수수, 콩, 팥이 있네요. 우리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은 다 200만 원 이상이에요.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마, 양, 고, 옥, 감, 착, 콩, 팥, 양배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옥수수, 콩, 팥은 100만 원 이상이더라.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100만 원 이상 품목 몇 개 적으시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보장 방식인가 나눠서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서도. 그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200만 원 이상인 품목 몇 가지 적으시오. 그럼 고추, 브로콜리 적을 수 있어야 되고요.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품목 중에서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품목을 세 가지 적으시오. 라고 한다면 옥수수, 콩, 팥을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중에서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은 메밀 적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또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품목을 네 가지 적으시오. 벼, 밀, 보리, 메밀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것만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보장 방식에 의해서 보장하는 품목인지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와 버섯 작물이네요. 자, 요 원예 시설이죠. 결국 원예 시설이나 그 안에 있는 작물 또는 버섯 재배사나 버섯에 관계된 겁니다. 단위 면적이
몇?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더라. 단지 면적에. 우리가 단지별로 가입을 한다고 하죠. 가입을 하는 단위는 단지별로. 조사를 하는 거는 하우스별로 하지만 가입은 단지별로 합니다. 단지라는 것은 내가 단독하우스가 3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3개 자체를 단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우스별로 한다는 건 조사는 하우스별로, 목적물별로 합니다. 하지만 가입은 단지별로 한다는 거. 그 단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요거는 7회 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차만 있었어요. 작년 올해부터 기본수가 바뀌면서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꼭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가입 가능한 품목 3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한다면 차,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적어 놓으셔야 되고, 특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1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3가지 됐나요? 단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요건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 몰라요. 이제는 맞나요? 이거 달랑 외웠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보장 방식별로. 보험 대상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게요. 식량 작물도 있더라, 가수 작물도 있더라, 채소 작물도 있더라, 특용 작물도 있더라, 버섯도 있더라, 시설 작물도 있더라. 이렇게 나눠지네요. 식량 작물 한번 볼게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요? 논작물하고 밭작물 품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네요. 벼, 밀, 보리, 아까 배웠던 메밀, 그죠? 메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 마, 양, 고, 오, 감, 착, 콩, 팥, 양배추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보겠습니다. 콩, 밭작물 주로 들어왔네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팥 이런 거는 식량 작물이네요. 과수작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수들 다 여기 들어오네요. 과수작물들. 그 다음에 채소 보겠습니다. 채소는 양파, 마늘. 우리 밭작물 중에서 양파, 마늘, 채소로 들어갑니다. 고추, 양배추, 낙채소네요.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배무파, 단당시는 그죠? 이거 단호박이 되겠네요. 채소작물 단호박. 배무파, 단당시. 요거는 다 지금 채소 작물로 들어왔네요. 그 중에 또 종합이용 감소 밭작물 중에서는 보장방식 중에서는 양파, 마늘, 양배추, 그다음에 고추, 브로콜리도 생산비 보장 방식이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대부분들은 채소 작물에 들어왔네요.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메밀이 어디로 갔나요? 식량 작물이더라.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토경 작물입니다. 토경 작물 5가지. 이건 암기를 좀 해둘게요. 차인 오오복에서 저는 그냥 암기 팁을 그냥 앞머리 글자만 따서 차인 오오복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자, 차. 우리가 알고 있는 녹차, 인삼, 오미자, 오보디, 그다음에 복분자. 우리가 주로 엄청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하는 것들 맞네요. 맞나요? 차, 다 몸에 좋다고 우리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는 것들이죠. 액기스로 많이 먹는 거,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요 특용작물 안에 들어있네요. 특용작물 종류 5가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차, 인, 오, 차, 인삼, 오미자, 오디, 복분자. 요거 암기 좀 해두시고요. 버섯은 엄청 종류가 굉장히 많죠. 버섯 종류 많지만 버섯을 봄 가입할 수 있는 건 4개밖에 안 돼요.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버섯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버섯도 느타리도 병재배가 가능하더라. 균상재배가 가능하더라. 표고는 원목재배가 가능하더라. 톱밥 배지 재배가 가능하더라. 양송이 버섯은 그죠? 균상재배만 가능하더라.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어떤 재배 방식이냐까지 나중에 암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시설작물입니다. 시설작물은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나누어지네요. 화해류는 4개밖에 없습니다. 꽃종류입니다.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장백산 국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장백산 국화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암기 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나름이니까 자기한테 맞는 암기 팁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비화해류입니다. 시설 재배 우리 시설 재배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인 거예요.
결국 원예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 원예 시설 작물이죠. 자,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시금치 보세요. 이때도 시금치가 있고 노지도 있잖아요. 노지 시금치는 생산비 보장. 이때 그 20대 시금치는 원예 그 시설 안에 키우는 시금치. 상추, 가지, 배추, 파도, 대파, 쪽파. 자, 여기에도 파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쪽파 있습니다. 쪽파 있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대파, 쪽파, 무, 미나리, 쑥갓이 있더라. 이거 뭐 다 외워야 되냐?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좀 암기를 해두십사 하는 거는 토종작물, 버섯 종류는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업 실시 지역이네요. 보험 대상 목적물 사업 실시 지역입니다. 사업 실시 지역은 대부분은 전국이에요. 어떤 대부분은 전국인데 일부 지역만 이제 한정된 것 어떤 특정 품목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사업을 전국으로 실시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본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사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사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게 본사업으로 들어와야 되겠는지 와도 되겠는지를 시험 삼아 해보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왜?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보험 상품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보험으로 넣어야 되겠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본사업 전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그거는 일부 품목만 시범 사업을 넣습니다. 지역 역시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서 합니다. 사업 지역 제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을 감자 같은 경우 가을 재배 감자는 전국이에요. 전국이지만 고랭지 감자는 강원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래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범사업으로 늦게 들어온 거 살구, 호두 이런 것도 영천, 김천 딱 지역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이 아산, 충남 아산, 그다음 전남 보성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은 기간도 짧지만 기간이나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품목이나 다 한정이 되어 있더라. 보통 시범 사업은 뭐 3년, 5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시범 사업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가 시범사업 실시 지역을 추가하거나 제외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험 시범사업은 왜 할까? 그죠?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할까? 시범사업의 목적이 되겠죠. 보험 설계가 적정했는지 이걸 보는 보험 설계의 적정성.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도 되겠는지,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반응은 또 어떠한지, 농가의 호응도 등을 미리 파악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본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범사업이더라. 라는 게 되겠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 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홍도 그리고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사업 실시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더라. 자, 3년차 이상 시범사업은 농업재보험 우리 심의가 있다고 했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본사업에 진행될 수 있더라. 어디? 농업재보험 심의회. 가로놓기, 별거 아닌 것에 가로놓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봐두시고요. 그럼 심의를 거쳐서 뭐 3년차 본사업, 시범사업도 있고 5년차 시험사업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2년차 시험사업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시범사업에 이제 종류도 나중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본사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 시범사업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실시지역, 사업지역 나오겠네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됐나요? 사업 실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 우리가 배우고 왔어요. 금액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면적이 3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 배우고 왔어요. 다음 사업 지역이네요. 그럼 실시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환자 한 몸이다. 대부분은 그냥 전국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감자 볼게요. 감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가 있어요. 가을 감자 전국입니다. 고랭지 감자는 강원도네요. 아까 밀 나왔었죠.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만 밀은 가입이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버섯 전국이네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거 한번 봐두세요. 제주도만 가능해요. 제주하고 서귀포. 우리 제주도에 이제 생각보다 밭작물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벼조세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 품목으로 남은 것들이 제주도에 있는 품목들이 많고 겨울 품목들은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이 많아요. 뭐 배추라든지 월동무라든지 쪽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 품목들이 되겠고 밭작물 쓰면 콩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것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이것들이 다 이제 겨울 품목들로 들어가요. 월동무도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하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제주도만 한정이네요. 메밀은 전남, 제주. 우리가 메밀 축제 막 이런 게 생각해가지고 저 강원도 그죠? 봉평인가요? 봉평 메밀 축제인가요? 이효숙의 메밀꽃 품으로를 기억하고 있었고 강원도가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메밀은 전남, 제주입니다. 차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성, 광양, 구례, 경남, 하동 이쪽이 가입할 수 있더라. 어디 보고 복분자 쭉 이러면 전부 다 외워야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특이한 거 좀 100개 봐줍니다. 단호박은 경기도밖에 없네요. 이런 거 있잖아. 하나밖에 안 되는 거. 파. 예전엔 쪽파 시험 나왔습니다. 쪽파, 실파, 충남, 아산, 전남, 보성 이게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7회 때. 자, 살구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 호두, 김천만 가능하네요. 경북. 이런 게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거 좀 봐주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보리, 팥, 시금치. 그냥 요건 쭉 한번 봐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거는 좀 더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범사업이네요. 시범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범 실시 지역? 그죠? 그 다음에 품목? 기간까지도 정해져 있더라. 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인데 뭐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 나중에 그 품목을 자세히 품목 공부에 들어갔을 때 상품 내용에 들어가면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2년차 부분 한번 볼게요. 2년 최근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최근에 들어왔다는 21년도에 들어왔고요. 보리, 팥, 살구, 시금치, 노지 시금치, 호두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품목들은 전부 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부담 제도로 자기부담 비율이라든지 자기부담금을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때 이 시범사업 2년차 이 품목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우리가 10%, 15%, 20%, 30%, 40%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20%에서부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15% 낮은 거는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0이나 15%는 적어도 3년 이상 조건, 2년 이상 조건이란 게 있어요. 근데 시범사업은 이제 막 들어왔는데 3년, 2년 이제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거라서 이걸 본 사업으로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은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좀 암기해 주세요. 보리, 팥, 살구, 시금치, 노지, 호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전부 다 20%입니다. 배무파, 단당시, 메밀 제가 말씀드렸죠. 배, 무, 파, 단, 당, 시금치 여기 뒤에 있잖아요. 메밀까지 모두 20%형입니다. 20%형. 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이 2년차들하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 배무파, 단당시, 메밀 요거는 20%형이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요것들은 20% 아니에요. 20% 아니에요. 근데 5년차 이상인데도 아직도 20%형을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양배추, 유자입니다. 밭작물 품목 중에서는 양배추, 과수작물 중에서는 유자가 아직도 자기부담 비율이 2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최근 거 2년차 보리, 팥,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와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 배무파, 단당시, 메밀 요거 다 20%.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인데도 양배추, 유자는 20%형부터 시작하는구나. 3년차가 뭐예요? 4년차가 뭐예요? 5년차가 뭐 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2년차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대상 제외는 좀 내용이 또 좀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 품목별로 이 품목별로 어떤 재해를 보장을 하는지에 대한 대상 재해 범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농업재해보험제도 안에 내용이 많고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방에 전부 다 암기를 해야지? 그런 부담감은 가지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왜? 뒤에 우리 상품 내용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품목도 좀 내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서 이거는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 하면 생산비 보장 받장물 어떤 게 타닥 튀어나오고 종합위험 보장 방식, 종합위험 보장 방식 받장물이야. 종합위험 보장 신논장물이야. 과수야. 이렇게 탁탁탁 구분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도 좀 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그렇게 전체적인 품목이 이해가 되고 나면 이 앞부분을 다시 와서 보면 여기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지금은 선생님이 막 주저리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요렇게 나눠지는구나. 요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구나. 요런 게 보험 가입 실시 지역이고 그죠? 요런 시범 사업들이 있구나. 시범 사업 안에 이런 품목들이 있구나. 지금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이제 품목들 전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되시는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대상제해부터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